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선 구간에 치수를 넣는 선형 치수를 넣어 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익힐 건데, 그 전에 직선 구간에 치수를 넣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토캐드에서 치수를 넣는 기능에는 총 요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선 구간의 치수를 측정하는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 선형 치수부터 알아보자면, 전체 명령어는 dim linear입니다. dimlinear인데, 단축 명령어는 dim에서 한 글자, linear에서 두 글자, 그래서 단축 명령어가 dli예요. 정렬 치수 같은 경우엔 dim aligned라서 dim에서 d, aligned에서 al, 그래서 dal입니다. 치수를 넣는 기능들은 단축 명령어의 규칙이 다 똑같아요. dim에서 d, 뒤에 있는 거에서 두 개, 지름 치수는 ddi, 반지름 치수는 DRA,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선형 치수는 DLI, 정렬 치수는 DAL. 이 정도는 정말 많이 쓰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가 뭐가 다르냐? 그건 사선의 치수를 한번 작성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선을 하나 그려놓고 선형 치수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해도 되지만 치수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 명령어를 필수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DLI 입력을 하고 기능을 실행해보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해달라고 해요. 즉, 측정하고 싶은 두 점을 차례대로 클릭해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옵션을 잘 보면 꺽쇠로 객체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점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객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바로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객체의 특정 구간의 치수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객체 선택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정렬 치수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렬 치수는 dim aligned라 그랬죠? 그래서 단축 명령어가 DAL이에요. 이 기능도 마찬가지 옵션이 보여주고 있죠? 객체를 선택을 해서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형 치수는 입력한 두 점 간의 X축 간 거리 혹은 Y축 간 거리를 측정해줘요. 즉, 가로나 세로 길이를 측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dim aligned, 정렬 치수 같은 경우엔 입력한 두 점의 최단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즉, 직선 거리죠. 때문에 경사진 부분을 측정을 할 때에는 보통 정렬 치수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선형 치수를 사용해도 경사진 부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직접 클릭하거나 객체를 선택해서 미리 보기가 보일 때에 회전이라는 옵션을 쓸 수 있어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특정 각도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경사진 부분의 직선 거리도 측정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옵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기능이 갈리는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객체의 유형이 아예 다릅니다. 선형 치수로 작성한 객체는 회전된 치수라는 유형으로 작성이 되고요. 정렬 치수는 정렬된 치수라는 유형으로 작성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수정할 때 차이가 조금 납니다. 딴 건 다 지우고 두 치수 유형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회전 옵션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다. 같은 각도죠. 이 상태에서 신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두 치수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정렬된 치수로 작성한 거는 신축을 시키면 움직인 점의 좌표 두 개의 최단 거리를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치수 보조선의 각도랑 치수선의 각도가 바뀌게 되는데, 선형 치수로 작성한 각도가 있는 치수 같은 경우엔 입력한 점의 최단 거리가 아니죠. 지정되어 있는 각도대로 그대로 거리값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의 각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수직으로 해놓고 신축을 해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움직이면 이 친구는 각도가 바뀌면서 경사진 부분의 최단 거리를 계속 측정하지만, 이 친구는 계속 X축 또는 Y축 간의 거리만 측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굳이 선형 치수로 옵션을 써가면서 회전된 치수라는 객체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사진 부분은 정렬된 치수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해요. 어쨌든 객체의 유형도 다르고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제 파트 1이라는 도면을 열어서 치수를 직접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눈에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dim이라는 도면층의 색깔을 선홍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놓고 현재 도면층 dim으로 바꿔놓고 치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선형치수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위에 가장 밖에 있는 사각형 중에서 직선 구간의 거리만 측정을 해볼게요. 끝점을 잡아서 2번 클릭을 해줘도 괜찮고요.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직선 구간의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치수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집어넣고 나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화살표와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잘 보면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확대해 보면 숫자가 정확히 잘 들어간 걸 보일 거예요. 수직으로 작성한 것도 마찬가지죠. 들어갔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수 스타일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치수 스타일은 dim이라는 치수 스타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스탠다드라는 치수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치수가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바꿔주면 제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업에서 사용되는 도면이 치수 스타일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수에서 사용할 문자의 크기나 화살표의 크기나 이런 게 다르면 치수 스타일을 축측대로 분기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옛날에 CAD를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수한테 구전으로 배우신 분들 중에서 축척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객체의 특성을 보면 전체 치수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바꿔가면서 크기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설정되어 있는 문자의 높이, 간격, 그런 거에 축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문자의 높이가 10이죠. 근데 요게 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 표시되는 치수의 문자 높이는 총 20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치수 축척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타일만으로 문자의 높이가 같다 다르다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 특성에서 조절된 거에 맞춰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특성일치라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 객체 특성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치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성이 일단 화살표 크기가 있겠죠. 요걸 크게 해주면 설정한 크기대로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10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의 높이도 여기에서 많이 수정을 해요. 이것도 10으로 수정을 하면 문자가 커져서 잘 보일 겁니다. 물론 한 개씩 한 개씩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선택을 해놓고 수정을 해도 돼요. 10으로 바꾸고 이것도 1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밀도를 수정한다든지 소수점 아래 몇째짜리까지 표시할 건지를 수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1차단이라는 항목에 보면 정밀도가 있거든요. 요게 설정되어 있는 대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 위에 후행 억제,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수를 표기했는데 0.00처럼 정수 단위다. 그럴 때에 소수점 아래짜리가 필요가 없죠. 이걸 표기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조절해주는 친구입니다. 이게 예로 되어 있으면 후행 0이 억제돼서 정수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선행 0의 경우 0.1이 0.1로 표시되게 만드는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 0을 지울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하는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의 특성을 조절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객체의 특성 창은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면 유형별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반지름 치수만 수정하거나 회전된 치수만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 치수만 선택을 하면 공통된 옵션들이 표시가 돼요. 치수들에 공통되게 들어간 게 있죠. 바로 문자의 높이, 그리고 화살표 크기. 이 정도는 모든 치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객체의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성이 있을 경우에도 특성창에서 한 번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문자의 높이, 비록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성창으로 수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많이 쓰는 게 특성일치라는 기능입니다. 심지어 특성일치라는 기능은 기능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단축명령어인 M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기능 쓸 때 MA 써서 특성을 맞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체 명령어는 match property예요. 그런데 단축명령어 앞에서 설명했듯이 MA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쓰면 원본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객체를 선택하면 원본 객체랑 똑같은 특성으로 모든 걸 수정해줘요. 즉 수정하고 싶지 않은 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DIM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선 0번 도면층으로 작성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하면 도면층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치 프로퍼티에서 원본을 선택하면 얼마나 똑같게 만들 거냐라고 설정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까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설정하기가 워낙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설정창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객체를 조심조심 선택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이 특성일치라는 기능은 다른 도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을 계속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앞에서 예제로 들었던 드로잉 10번으로 넘어가면 매치 프로퍼티가 페인트 프로퍼티라는 기능으로 바뀌면서 계속 쓸 수 있게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하면 객체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도면을 탭을 사용해서 넘어가면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기능에 보면 뷰에 보면 수평배열, 수직배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도면을 하나면에서 열어놓고 편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의 매치 프로퍼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때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다시 한번 이게 다시 0번으로 바뀌었으니까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도면에 치수 간단하게 넣어봤고요. 치수에 대한 특성을 바꾸면서 특성일치라는 기능까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이 문자의 위치까지 바꾸는 것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 쉽게 넘어갔고요. 혹시라도 설명한 내용들 중에 질문이 있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별도의 영상이 필요하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파트 2번 예제 도면에 여러 종류의 치수를 넣는 연습을 하겠습니다.